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이효인 실험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이번에는 이효인 실험법입니다. 이효인 실험법이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 난개법이 일단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순모형, 반복 없는 게 나올 수 있고, 반복 있는 경우는 잘 나오진 않지만은, 반복 있는 게 나올 때는 저기 산업계산은 보통 그 분산분석표를 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산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결측치 정도 이렇게 해서 나오고, 주로 이제 일요인하고 직교별표가 주가 되는데, 혹간 이 이효인 실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이효인 실험이 나오면 조금 부담스럽죠. 근데 기여율 쪽의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기여율은 보통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지난번에도 나왔었고 자주 나옵니다. 기출문제 보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요인 A가 4수준이고 요인 B가 3수준인 모수요인 이효인 실험에서 STSA VB가 어떻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분산분석표를 그려보는 게 낫죠. 시험 문제가 완성하시오라고 해놨네요. 뭐 완성하시오 그랬으니까 아마 분석분석표를 줬을 텐데, 또 대충 뭐 이렇게 되죠. 자, 근데 현재 보면 A하고 B가 있고 반복은 없죠. 반복은 없으니까 A, B, E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가 되겠죠. 하나씩 채워야겠네요. A가 1.0이다. B는 VB가 나와 있네요. 2.4이다. 그리고 T가 3.97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없죠? 나머지는 없네요. A가 4수준이라고 했으니까 자유도 3이죠. 그 다음에 B가 3수준이라고 했으니까 자유도가 2가 되죠. 그럼 얘는 6이 되겠네요. 뭐 특별하게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이게 결칙치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봐야 되고, 4, 3, 10이니까 11이 되죠. 대충 이렇게 되는데 1.21에 2.42죠. 어쨌든 이걸 빼게 되면 0.5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계속 계산하면 MS까지는 다 구해야죠. 1.02 나누기 3 0.34가 되고요. 여기는 0.08833이 되죠. F0는 이제 나누면 되니까, 여기는 3.84920이 되고요. 여기는 13.69863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실 구해가는 과정에서,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사실은 비율 계산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분산분석표를 완성을 했으니까 끝까지 가야겠죠. 여기가 이제 36과 26일 때의 F분포 값이 들어가야죠. 36의 값은 4.76이고 26의 값은 5.1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유의하지 않고 이거는 유의하네요. 이런 경우가 계산하게 되면 낭패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요인 B가 유의하다. B는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은 건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요인 B는 유의하다만 쓰면 됩니다. 뭐 A는 유의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B의 기여율만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단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되죠.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빼도 이건 뭐 값이 커니까 이게 아주 작을 수도 있거든요. 아주 작은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V가 더 크고, 이게 작으면서 V가 커질 수도 있거든. V가 커지면서 계산이 되면 SSA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죠. 순제 곱합이.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헤매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질문을 잘못한 거죠. 유의하지 않은 건 사실은 기여율을 물으면 안 돼요. 근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으로만 해라. 자, 이게 B의 기여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B의 기여율은 역시 마찬가지로 G자리예요. 그래서 순제 곱합을 먼저 구하는 거죠. G, 자, 리. 이거 G자리를 그냥 그대로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SSB가 2.4이고 자유도가 2죠. 그 다음에 오차는 0.08833. 예, 그러면 2.24334가 됩니다. 그 다음에 B의 기여율이니까 로 B는 이건 뭐 B-를 SST로 나누면 되죠. 예, 그러니까 3.979네 2.24334 이렇게 되죠. 그러면 0.56507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차항의 순제곱합과 기여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오차항의 순제곱합과 기여율을 했으니까 SSE-를 구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자유도 TV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유도에 오차가 다 있으니까 저거 다 더한 거에서 오차를 구하면 끝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도 있고 시그마 A 제곱 플러스 R 시그마 A 제곱, 여기는 시그마 A 제곱 플러스 L 시그마 B 제곱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있는 거죠. 자유도만큼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는 나머지 있는 거고 합이 자유도 T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전체의 V이다. 그러니까 11 곱하기 0.08833 그러면 0.97163이 됩니다. 그러면 오차의 기여율은 0.97163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3.97로 나누면 되니까 0.24474가 되죠. 네, 이와 같은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히려 2요인 같은 경우는 1요인하고 달리 SST나 CT 같은 걸 주기 때문에 계산이 더 간편할 수가 있어요. 유사 문제 1번. 다음 2요인 실험에서 모수 요인 A를 5수준, 요인 B를 4수준으로 해서 20회의 실험을 랜덤으로 실시하였다. 예, 지금 현재는 2요인 실험을 한 거죠. 2요인 실험을 했는데 다음 분산분수 사용해서 A의 순제곱합과 기여율을 구하시오. 순제곱합과 기여율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이제 A가 5수준이고 B가 4수준이면 자유도가 A는 4, B는 3이 되고 여기는 1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19가 되겠죠. 여기는 19가 되고 이건 계산을 해야죠. 그러면 MS는 7.6, 여기는 6.3, 여기는 1.5가 되죠. 이렇게 MS까지만 구하면 되고 분산분수를 작성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사실은 필요가 없네요. 이건 뭐 나누면은 5.06667이고 이걸 나누면 4점인데 사실 이거는 필요가 없죠. 예, 이게 필요가 없는 게 뭐 분산분석 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저건 필요가 없어요. 근데 A의 순제곱합과 기여율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A의 순제곱합은 어떻게 되느냐? A의 순제곱합은 지거에서 지, 자리 기억나시죠? 네, 지자리를 뺀다. 그래서 이제 지자리로 계산하면 SSA가 30.4죠. 그 다음에 자유도가 A 자유도는 4죠. 오차 분산이 1.5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 EV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시그마 E 제곱 플러스 반복수가 B가 M이 되니까 4 시그마 A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4 시그마 A 제곱인데 제곱합을 구하라 그러면 ES는 결국은 이게 자유도를 곱하게 되니까 이 자유도가 4 아니에요. 자유도 4를 곱하니까 4 시그마 E 제곱 플러스 16 시그마 A 제곱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얘만 A 변동이고 얘는 A 변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 A 변동이 아니니까 이거를 여기서 빼는 거예요. 이렇게 4 곱하기 V로. 그럼 이것만 남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순제곱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하면 24.4가 됩니다. A의 기여율은 24.4를 67.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0.36256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B의 기여율, B는 순제곱합이 어떻게 됩니까? B의 순제곱합은 18.9 마이너스 3 곱하기 V 1.5가 될 것이고요. G자리. SSE는
이 다시는 얘가 이만큼이 다 들어오게 되죠. 7개가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9개가 19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 곱하기 1.5 그러면은 B와 E의 순제곱합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각각을 SST로 나누면 각각 기억이 됩니다. 참고로 문제를 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M화학 공장은 제품의 수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반응 온도와 원료를 요인으로 하는 반복 없는 반응 온도와 원료가 지금 요인이죠. 네, 요인으로 해서 반복 없는 이요인 실험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아래와 같은 데이터가 이제 이거죠. 네, 근데 이것처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곱합을 주고요. 사이클 타임을 줘요. 그 다음에 이게 합을 주게 됩니다. 그럼 계산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 실험보다 더 쉬울 수가 있죠. 기대평균 제곱을 포함한 분사분석을 작성하시오. 자, 지금 이 분사분석을 작성하려고 그러면 CT와 이 SST를 뒀는데요. 이게 설사 틀리더라도 저 값을 이용해야 됩니다. 설사 틀리더라도 저 값을 이용해야 되고, 이 계산서를 보면은 이렇게 문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구하다 보면 소수 자리가 틀리는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저희 끄는 값일 수도 있고, 반올림한 값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의심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저걸 여기다 쓰세요. 왜냐하면 일단 값을 기억했으면 저 값으로 계산을 하지 여러분들이 계산한 값으로 계산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래가지고 줬잖아요. 단서를. 단서를 줬으면 이게 맞든 틀리든 이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릿수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SST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CT도 지금 자릿수가 2자리까지밖에 안 갔잖아요. 저렇게 되면 SSA나 SSB가 값이 많이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벌어지지 않고 값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괜히 쓰잘데기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CT하고 SST를 만들지 마세요. 가장 채점할 때 짜증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계산을 다시 다 해야 되거든요. 계산을 다시 다 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틀리잖아요. 그럼 거버려요. 왜냐하면 틀려도 할 말이 없는 게 단서가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답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서로 좀 협조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상태가 돼 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건 아니죠. CT가 있으니까 SST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할 건 뭐겠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SSA부터 구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나머지 다 있으니까 SSA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A 지금 다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것도 합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 합이 틀렸는지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틀리든 맞든 간에 그냥 그대로 답이 저걸로 돼 있을 거니까 부담 없이 292.2 제곱 나누기 3 마이너스 CT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칸이 넘어갔네요. 조금 보이죠? CT만 안 보이네요. 그러면 2.2가 나옵니다. 값이 아주 간단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SSB가 되죠? B도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죠? 이번엔 반복수가 4죠? 4개의 반복수가 나오고, 이게 반복수가 되죠? 수준이. 그 다음에 393.2, 391.2, 388.0의 제곱인데요. 물론 마이너스 CT라고 쓰셔야죠. 그러면 3.4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SA 나왔고, SSB 나왔고, SST가 6.2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사분석표 작성할 수 있죠. 자, 분사분석표는 기대평균 제곱을 포함해서 분사분석표를 작성하라 했죠. 먼저 SST는 문제에서 6.2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당연히 풀이 과정이 있어야죠. 2.2와 3.44네요. 이게 0.5 주게 되죠. 그 다음에 자유도가 A는 수준이 4 수준이니까 3이 되고요. B는 3 수준이니까 2가 됩니다. 3이 6이고 11이죠. 여기까지 무조건 써줘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건 0.74고 이것은 1.72가 되죠. 여기는 0.09333이 됩니다. 자, F0는 이게 두 개를 이걸로 나누면 되죠, 각각? 7.92885가 되고요. 18.4292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0.9는 수표 찾아야죠. 자유도가 36과 26이니까 틀리죠.
36은 4.76이고 26은 그 옆에 있는 걸 읽으면 되죠. 5.14가 되네요. 두 개가 다 유의하죠? 네, 두 개가 다 유의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요인 A, B는 유의하다. 이렇게 답안을 쓰시면 되고요. EV는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달렸죠. EV는 이제 시그마 E 제곱에 땡땡법이죠. 뭐 A는 I 땡이잖아요. 땡이 J죠. J. J니까 B 반복수 있잖아요. 3 반복수 밑에 있는 거. 얘는 4. 여기는 시그마 B 제곱. 얘는 시그마 A 제곱. 반복수 후에 놨잖아요. 구한 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예. 그리고 E는 시그마 E 제곱이 되죠. 예. 자, 어쨌든 간에, 그다지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6점 내지 7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따로 2점 정도가 채점이 되겠죠? 예.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의수준 5%로 최적회를 추정하시고 그랬네요. 최적회를 추정하려면 먼저 문제를 다시 봐야 되죠. 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죠. 제품의 수율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율은 망대 특성입니다. 클수록 좋은 거거든요. 클수록 좋으면은 A는 어떤 놈이 가장 크냐 하면 A3가 가장 크죠. 294.9 이게 제일 크고 B는 393.2가 제일 크네요. 여기가 가장 크죠. 그러면 이제 망대 특성이니까 큰 놈이 최고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최고라는 뜻은 아니에요. 99.0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건 평균값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의 직전값이기도 확률 변수죠. 평균이 분명히 아니죠. YIJ를 Y바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조합 평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의수준 5% 최적회를 구하라 그러면은 현재는 먼저 A3와 B1이 최적회입니다. 그래서 A3, B1이라고 씁니다. 어차피 표준화하는 것은 A3, B1이거든요. 그런데 표준화하는데 값을 모른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U 플러스 A3 플러스 B1입니다. 이 상태로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평균값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평균값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뮤가 하나 더 필요하죠. 이 평균을 바꾸려면 이건 과정은 필요 없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럼 뮤가 하나 추가가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뮤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되면 벌써 끝났죠. 그러니까 y바 3땡 y바 땡1 그리고 이제 y바가 평균이 두 개 들어간 거 아닙니까? 평균이 두 개 들어갔으니까 평균 하나 빼줘야죠. 그래서 평균의 개수는 항상 하나. 이게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y바3가 얼마냐? 합이 294.9니까 294.9가 3개 평균 낸 거죠. y바 땡1은 393.2가 4개. y바바는 1172.4니까 1172.4 나누기 12개 이렇게 되죠. 그러면 98.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최적회의 분석을 해야 되니까 아직 이거 갖고는 안 되죠. 자, 이제 최적회를 추정해 보면 98.9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뭐 똑같아요. 0.975에 오차의 자유도는 그냥 6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변하는 게 없는데 여기가 이 분산이 다 들어갑니다. 평균이. 그래서 이제 평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이게 i땡이니까 n분의 1이고요. 땡1이니까 l분의 1이에요. 이건 땡땡이죠. ln분의 1인데 원래 이제 이것이 n2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객관식 같으면 이렇게 되는데 주관식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걸 구했으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먼저 이거 n2부터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n2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뭐예요? 3이죠. L. 그냥 L 플러스, 이게 M이잖아요. M. 이거 빼기 1 아닙니까? 한 개.
살아있는 거에 수준수를 써주면 돼요. L 플러스 M 마이너스. 여기는 LM. 예, 이게 제가 만든 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12가 되고 4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2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라는 얘기거든요. 계산하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N이라고 하죠. 예, 쉽죠? 그 다음에 V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0.0933. 예,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얘가 얼마냐 하는 거죠. 쟤는 T-의 6이니까 2.447이 되네요. 그러니까 98.9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0.52860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구하면 실내 구간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B 오차 분산에 관한 기여율을 구하시오. 전부 다 기여율을 구하랬으니까 순제곱합을 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의하니까 이건 뭐 별거 아닌데 먼저 A부터 한번 순제곱합부터 구해볼까요? 네. A부터 구하면 순제곱합 A는 2.2에서 G자리 3 곱하기 0.09333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1.94001이 되죠. 그럼 로 A는 1.94001을 6.2로 나누면 되니까 0.311898이 되니까 190이 되네요. 예, 반올림하니까 대충 이렇게 되네요. 0.31190. 이거는 안 쓰고 그냥 바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여율이 31%라는 얘기입니다. A를 표준화하면 31%의 변동을 줄일 수 있다. 여기 전체 나와 있는 거에서. 표준화 안 하면 못 줄이는 거죠, 그거를. 표준화하면 이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SB는 어떻게 되느냐? 3.44에서 이건 뭐 자유도가 2밖에 안 되죠. 2의 V니까 0.09333. 그러면 3.25, 334가 되는데 로 B는 3.25, 334 나누기 6.2죠? 0.52305. 이걸 두 번째 B도 표준하면 52%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안 하면 나올 수 있는 이 전체의 변동을 대략적 6.2 나누기 11을 하면 표준 편차가 0.56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구하라는 얘기는 안 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저건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 0.56545에 둘이 차지하고 있는 표전이 80%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걸 80%를 빼고 나면 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표준화하고 유의할 때는 마지막에 남은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오차값이 된다. 그래서 순 오차 제곱합이 SS2-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뭐 그냥 그 전체 자유도 T 곱하기 0.09333이 되죠. 어차피 AB를 표준화하더라도 저것은 남는다. 그러면 1.02663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차의 기여율은 1.02663 나누기 6.2니까 0.16505. 약 17% 이내로 표준 편차가 줄어들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산업기사의 이요인 실험은 대개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칸 채우기를 한 다음에 나오는 형태가 많아요. 자, A가 3수준, B가 4수준으로 반복 없는 이요인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분산함수를 작성하라. EV까지 다 작성하라는 얘기죠. 우선 A가 3수준이니까 이거 2죠. B가 4수준이니까 얘는 3이네요. 그럼 이건 2, 3은 6이 되고 얘는 5차의 제곱합이니까 두 개 빼면 되죠. 2.12가 됩니다. 2.12를 6으로 나누면 되니까 0.3533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형태로 해서 계산이 됐다는 얘기고 여기 이제 6, 7, 8 채우게 되겠죠. 그럼 시그마 2제곱
얘는 시그마 E제곱, 시그마 E제곱인데 얘는 I 땡, 반복수가 땡이죠? B가 반복수가 되니까 4 시그마 A제곱이고 얘는 B는 땡J죠. 땡J니까 반복수가 땡이니까 L이 되죠? 3 시그마 B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하면 뭐 간단하게 이게 하나에 1점씩 아마 채점이 아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UAB 수준의 조합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유효 반복수를 구하시오. 유효 반복수인데 AIBJ 수준의 그 평균이라는 것은 뭐예요? UAIBJ 수준의 평균이라는 얘기는 이게 반복이 없죠? 교작용이 없으니까 이거 자체의 평균이 나올 수가 없어서 A와 B의 효과만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가 있어야 평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Y바 I 땡, Y바 땡 J, 마이너스 Y 바바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평균이 A 평균 더하기 B 평균 빼기 전체 평균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효반복수 N이는 위에는 N이죠. 그 다음에 I, L이죠. 플러스 J, 이거 M이죠. 기호 있는 것만 쓰면 되죠. 이건 없죠. 땡땡. 없어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럼 N이 12, 4, 3, 10이죠. L이 3, M이 4, 1이니까 간단하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해도 되고 여기서 그냥 바로 구할 수도 있죠. 뮤 A, B 이렇게 되면 그냥 다구치 방법으로 해서 N이는 12분의 얘가 10이니까 얘는 1 A의 수준수 2, B의 수준수 3 그러면 2가 되죠.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5수요인 A를 4수준, B를 5수준인 반복 없는 이요인 실험을 행한 결과 두 요인은 모두 유의하였으며 X3땡은 8.6, X땡1은 10.6, 그리고 X바바가 6.85일 때 오차의 평균 제곱합은 0.468이었다. 이건 이제 문제를 다 주고 풀으라는 얘기죠. 실내 구간 추정을 위한 유효 반복수를 구하시오. 그럼 똑같이 나왔네요. 이건 뭐 어차피 A3하고 B5에 유의하다 그랬으니까 A3, B5예요. 그러면 이거는 반복을 안 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A3, B5. 그러면 이제 평균이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Y바 3땡 플러스 Y바 땡 5 마이너스 Y 바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N2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N2는 데이터 수가 4, 5, 20이죠. 4, 5, 20. A가 4수준, B가 5수준이니까 4, 5, 20이죠. 그 다음에 L. L이 4죠. M이 5죠. 그러면 2.5가 되죠. 2.5가 되니까 이제 실내 수준을 추정하시오. 그러면 우선 얘부터 구해야 되죠. 점 추정치를 먼저 구하면 뮤 A3 B1의 점 추정치는 Y바 3땡이니까 8.6이죠. 8.6 플러스 땡1 10.6 마이너스 6.85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12.345가 됩니다. 자, 이게 12.345니까 이걸 가지고 실내 수준을 추정하게 되면 12.345 플러스 마이너스 T0.975에 여기에 함정이 있죠. 오차의 자유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오차의 자유도가 없어요. 평균 제곱만 나와 있고 평균 제곱이 이게 V라는 뜻입니다. V가 0.468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는 0.468이 들어가면 되고 얘가 V니까요. 그 다음에 N이가 있죠. 반복수 2.5. 2.5로 나누면 되는데 오차의 자유도를 알수록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A, B, E 해가지고 오차의 자유도를 한번 구해봐야겠네요. A가 4수준이니까 3이죠. B가 5수준이니까 4입니다. 전체 데이터가 20개니까 19개죠. 빼면 오차 12개 되죠. 0.975에 12가 된다. 그럼 요 값은 T 0.975에 12니까 2.179가 되네요. 2.179. 그러니까 12.345 플러스 마이너스 0.94278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죠? 이번에는 유사문제 3번입니다.
이요인 모수 모형인 이요인 실험에서 아래의 데이터를 얻었다. 단 품질 특성은 망대 특성이다. 클수록 좋죠? 분사 분석표를 작성하죠. 똑같은 문제네요. SST가 주어졌고 CT도 다 주어졌죠. 분사 분석표를 작성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대충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 CT도 있고 하니까 A부터 구해야 되겠죠. SSA는 13.6의 제곱, 15.8의 제곱, 15.4의 제곱, 15.6의 제곱이 되고 반복수가 3이죠. 마이너스 CT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1.02667이 됩니다. 그 다음에 SSB는 17.9의 제곱 플러스 20.2의 제곱 22.3의 제곱이고 나누기 4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CT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2.42167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되죠. 1.02667 그 다음에 2.42167 그리고 SST가 3.96667 자, 그러면 0.5183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도는 당연히 이거예요. A는 3이고, B는 2죠. 3, 2고, 3, 2, 6, 1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0.34222가 되고요. 1.21084가 되죠. 0.08639가 됩니다. 그러면 3.96134가 되고요. 14.01597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36과 26의 F값이 어떻게 되느냐면 36과 26의 F값은 36은 4.76이 되고요. 그 다음에 26은 5.14가 되죠. 아, 이건 유의하지 않고 얘는 유의하네요. 하나만 유의한 형태가 되었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요인 B는 유의하다. 답을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칸이 없어서 좀 위에다 썼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1번은 풀어나가면 되겠고요. 그럼 문제가 이거 하나만 있을 일은 없죠. 최적해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시고 그랬는데 이거 B만 유의하거든요. 그러니까 A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A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B의 최적해만 구하면 되는데 품질 특성이 망대라 그랬거든요. 클수록 좋다 그랬죠. 클수록 좋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B3가 가장 크죠. 얘가 지금 최적해가 되네요. 그래서 최적해는 UB3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Y가 땡 3가 되죠. 왜? 뭐 이건 얘기하나 마나 U 플러스 B3가 되니까 U 플러스 B3는 바로 묶으면 Y가 땡 3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를 하더라도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구조 모형이 붙어서 치우치행 붙여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 Y가 땡 3는 22.3을 4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5.57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됐고 신뢰 구간을 구하라 했으니까 5.575 플러스 마이너스 T0.975의 자유도가 6이죠. 오차의 자유도가 6이고요. 루트 이건 반복수가 4니까 4분의 간단하게 0.08639가 되네요. 그런데 T0.9756이 2.447입니다. 그러면 5.575 플러스 마이너스 0.35961이 됩니다. 문제가 뭐 비교적 단출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게 10점짜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단출하게 나오는 형태의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사 실험 계획법보다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정도의 난이도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